최근에 들어서 좌파들이 가장 겁을 내는 우리 우파의 강단 있는 젊은 지도자, 절대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오늘 많이 오셨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이분을 한영에서 맞이하셔야 됩니다. 앞장서서 자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주사파를 끝장내겠다고 오늘 강화문을 찾아오신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한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 2월 21일 토요일인데 이렇게 좋은 이제 봄날이 왔네요. 날씨 참 좋죠? 네, 대한민국도 우리 마음에 또 자유민주주의의 봄도 꼭 찾아오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곳 광화문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섭니다. 1년 걸린 것 같네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오늘 제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보수 우파의,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승리자 통합을 가리킵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르고 또 성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법치 공정 상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애국 보수의 마음은 모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끝이 안 보이고 지금 여기 스크린이 여러 개, 이런 화면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말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야 될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곳에 계시는 분들 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라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빠른 퇴진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나라 살리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다 함께 외치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반대 목소리도 옆에 좌파들이 와서 지금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만, 이게 또 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국 보수 자유를 사랑하는 우파 시민들은 저런 못난 짓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김현태
단장님과 함께 정광훈 목사님 갇혀 계신 곳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면회 들어가니까 들어 찾아가 뵙는 우리보다 그 수의를 입고 나오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으로 비록 육신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면의 영혼의 자유함은 어느 누구도 이재명도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부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좌파들은 자충수, 즉 잘못된 정책으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되어서 망할 수 있으니까 부디 이제는 보수 우파들 반 이재명, 반 공산주의, 반중 친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2월 19일 날 있었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틀 전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많은 법조인들도 엉터리 선고다 라고 지금 평가하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이 나타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한 통치권이라 했고, 또한 형법 87조를 보더라도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지 의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 국회에 실탄도 쏘지 않은 비무장 상태의 군인들이 갔는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제된 대국민 호소형 바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인 결단인데 그곳에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이 있었다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2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국헌문란도 없었고 폭동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역사 강사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사에서 또한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우리 최근 현대사에서는 한 나라 최고 지도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는 황당무계한 고대 로마 이야기를 끌고 오고 중세 이야기를 하고 영국의 찰스 1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것은 정치적인 재판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좌빨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형적인 정치 재판이고 인민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기현 판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빌라도의 재판과 같은 짓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빌라도와 같이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한 선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허탈하고 실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2025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로부터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당할 때도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있었고 6.3 대선 결과 사악하건 범죄자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보고 역시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재명 정권은 내란 특검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또 구속시키고 지금까지도 갇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던 영부인과 동시에 구속되는 이런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있고 급기야 이틀 전 2월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고 없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을지 몰라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고개 갸우뚱할지 몰라도 역사적 시간 지나보면 언제나 옳았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애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천 가지의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는 무죄 선고 받았다면 다들 환호하고 했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이 무죄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7장짜리 밤새워서 만든 연설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무죄 선고되었다면 역으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내란 조작을 하고 거짓말한 이재명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이 되는 것이고 있지도 않은 내란을 가짜로서 국민들을 세워놓고 속여왔고 그 MBC와 JTBC와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같은 극좌빨 언론사들이 내란 선동 세력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선포와 동시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이고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이 모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죄 선고 받아가지고 여기에 많은 10만 명, 50만 명이 모였다 칩시다.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은 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국민 제한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100만 명, 200만 모여서 국민 제한권, 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한 저 이재명에 맞서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평화 집회를 열지라도 궁지에 몰린 이재명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 속에 프락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폭력을 조장할 것이고
그 때를 기다렸어 제2의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해서 이재명은 안타깝게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했던 군인들 전부 다 장군들 다 좌천시키고 이미 이재명 신복으로 심어놨고 경찰도 역시 이재명 신복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은 살아오는 동안에 자이든 타이든 자기 주변에 8명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저렇게 사악하건 괴물 이재명을 상상해보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그런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사악한 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할 놈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도 할 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당한 이런 요구를 받아줄 것이 절대 만무합니다. 이재명이라면 분명히 경찰을 풀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할 것을 저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잘된 일일까 상상해보면 지금의 하메네이 정권 하에 이란처럼 이란에도 이미 3만 5천 명 이상이 학살당했지만 그대로 많은 시민들이 죽었지만 하메네이 정권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이 우려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애국 시민들이 희생될 수 있고 이재명은 어떤 짓이라도 할 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을 매운맛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 매운맛보다는 차라리 무기징역 선고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관저체포방해 혐의로 7년 선고를 받았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장 석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계시면은 머지않아서 순한 맛으로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2심 항소심이 끝나기도 전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끝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월 19일 지기현 판사의 선고 하루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다가오는 24일 날 본회의에 통과될 바로 4심제 그리고 법왜곡죄 이것은 위헌적인 내용이고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다가오는 24일 날 본회의에 그 안이 통과되면 사법부 무력화시키는 것에 반해서 이재명한테 똑같이 재판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길에도 똑같이 이재명 비판했다고 이재명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해서 저도 열심히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5개 재판 12개 혐의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리한 수사로 없는 죄를 덮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법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외칩시다. 이재명 재판받아라! 비굴하게 쥐새끼처럼 뒤로 숨지 말고 떳떳하다면은 우리 대장부 윤석열 대통령